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데 표본을 왜곡하고 숫자를 임의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값 증가세를 낮춰잡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가계 동향 및 고용 동향 지표 등의 표본을 왜곡하여 축출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마저 포착된 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인사 혜택이 주어지는 나라가 문재인 정권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조작의 명수로 유명한 정당 아닙니까? 과거 김대혁 병풍 조작 사건, 드루킹 선거 조작 사건, 채널A 권한 유착 사건까지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정당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도 조작하는데 권력 유지를 위한 통계 조작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국가 정책이 바로 서고 서민의 민생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믿고 따라준 국민은 어찌할 것입니까? 지난 2018년 8월 취임한 지 불과 1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했던 배경도 이번 통계 조작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 조작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통계청장을 갈아치워버리고 말 잘 듣는 통계청장을 새로 임명했던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계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가하게 막걸리 마시며 지방으로 방탄 투어를 돌면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우리 사회의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다며 몇 달 사이에 유신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우리 사회의 죽음의 공포가 젖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방탄투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미 4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어제는 김만배 씨 같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관계자가 끔찍한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끔찍한 일을 막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헌정사의 대권 후보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던 정당 아닙니까? 더 이상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먼저인 것이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도 없고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 국가를 붕괴시킨 나쁜 정책은 폐기를 시켜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문케어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MRI 검사를 남발하여 MRI 검사비가 3년 만에 10배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외과, 소아과,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는 취약해졌고 지역의료 불균형도 심화가 됐습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1.1%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5년간 2.7%로 2배 이상이었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실패한 정책이옵니다. 2028년엔 건보 적립금 고갈이 예측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케어가 계속될 경우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무려 388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계를 실행할 시에 사전에 재정 추계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기만 얻고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 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색깔을 입힌 나쁜 정책입니다. MRI를 급여화해 질병에 제한 없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건보 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1, 2인실 병실의 급여화로 의료 쇼핑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선택진료제 특진제도 폐지는 의료질 하락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의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폭등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고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조차 폐기시킨 국가 붕괴 정책입니다. 국내에선 탈원전한다며 멀쩡한 원전 세워놓고 수출한다며 외국 정부의 한국 원전이 최고라고 떠들던 모순덩어리 정책이 성공한 정책입니까? 이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 승계하라. 정치적 색깔 입히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정책을 휴일 야밤 11시에 공무원을 시켜 모든 자료를 왜 삭제를 시켰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의 탄소 저감의 정책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둥을 허문 나쁜 정책은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소득,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통계 발표가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건 집값입니다. 2020년 7월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킨 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원망과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통계를 앞세워 집값은 11%가 올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연구소들은 50%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하고 실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통계를 들이댄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통계 조작을 지시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석연치 않은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 1년 뒤인 2018년 8월 통계청은 소득 최하위 20%의 명목소득이 전에 같은 기간보다 7.6%가 줄었고 최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10.3%가 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엉터리라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그 발표를 한 황수경 통계청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뒤 최저임금 정책 찬양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인사가 새 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청장이 바뀌자 통계청은 130억 원을 들여 표본 설계를 다시 했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가계소득과 분배에서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는 논평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통계를 조작했는지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통계로는 해마다 생산량이 목표를 크게 초과했지만 인민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는 망했습니다. 최근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진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실장이 제정신이냐, 이게 덮을 일이냐,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면서 반발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입에 발린 구호를 앞세우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어떤 일들을 벌여왔던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갔던 지난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판도라 상자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이후 서해 피격 관련 첩보 일체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뒤에 박 전 원장은 너무도 뻔뻔하게 그간 해온 본인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습니다.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 전 원장이 지난날 국정원 문건이 삭제되더라도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본인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를 셀프 입증한 자기 고백을 검찰 조사 이후에 내놓은 셈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물증 앞에는 이 정치 구단도 더 이상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거나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지금도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박 전 원장의 이야기를 어느 누가 고지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드러난 첩보 문건 삭제에 대해 지시한 사람도 지시를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하니 과거 월성원전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처럼 신내림이라도 받았다고 주장할 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 전 원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정원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강변하며 개혁된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적반하장 성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했던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첩보 문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범죄 행위로 국정원 직원들을 내모는 일이었습니까? 정치 구단을 자처하는 뼛속까지 정치인 박지원 전 대표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미 국정원은 정치의 장으로 깊게 빨려 들어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개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모두 개혁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영의 이익 도모를 위한 가짜 개혁에 불과했던 것 아닙니까? 전 정권이 강조했던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범죄를 밝히려던 검찰에겐 수사권 박탈을, 진실을 밝히려던 언론에게는 재갈을 물리려던 검은 목적이 우선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영의 이익을 위한 가짜 개혁이 아닌 국민 전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에 정부가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개최한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개혁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더 이상 거짓말로 범죄를 가리고 회피하기 위한 가짜 개혁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국민 전체를 위한 진짜 개혁에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